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울인베스트먼트 보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재추천한 거고요. 추세 하단 반등 추천. 이때 추세 하단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추천 드렸었고 하루 만에 27% 급등 나왔고요. 또다시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서 재추천을 줬던 거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모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을 했던 타점 복습하시고 이 큰 추세 타고 올라갔던 것도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추세 상단까지 또 다시 한 번 더 도달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까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은 남아있는 물량이 또 올라간다면 홀딩 하면서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꺾인다, 내려가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 하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대응을 했을 거고, 수익을 일단 일부라도 챙긴 상태에서 나머지 하락하면 대응하고 올라가면 홀딩해서 더 먹는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량 매도를 했다면 올라갈 때는 그냥 보내주고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분할 매수하면서 노려보는 걸 권장드리고요. 월봉은 최근에 신저가 찍고 이렇게 역배열 끊으면서 올라오던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일봉은 앞에 설명한 대로 상승 이유 볼게요. 이때는 암세포를 완전 사멸하는 항암제 개발 임박했다. 임박했다가 요날이었고요. 이제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죠. 다음날 바로 개발을 했다. 전날에는 개발을 할 것이다. 다음날에는 개발을 했다. 이걸로 쭉 크게 올라갔고요. 워낙 이렇게 크게 쳐박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선반영이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후반영이 크게 나온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당연한 밥동이 나오면서 이번에 상승은 우리금융 피인수설 관련해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12월 2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아이즈비전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9%, 종가 보합, 딱 정석 반짝 나왔고 상승했던 이유는 23년에 알뜰폰 요금이 올해보다 최대 20% 저렴해진다. 다음 세종텔레콤, 얘도 시간의 상한가, 알뜰폰 관련주고 고가 9.6%, 종가 마이너스 2%. 얘도 정석 반짝 나왔고 이전처럼 크게 올라가진 못하고 다시 박스 하단까지 내려왔네요. 환기 종목, 동전 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다음 CN 플러스 시외 8.8%, 뉴스 없이 상승이었고 고가 4%, 종가 마이너스 3%.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다음 금비 6.8%, 한동훈 관련주고 계속 한동훈 관련해서 이때부터 12월 초부터 반복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추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금요일부터 가든 말든 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더 갔지만 관심을 좀 끄는 게 좋은 자리. 이런 거는 언제든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가는 25%, 종가는 16%. 반짝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고요. 다음 일동홀딩스 시에 6.6%였고 고가 14%, 종가 6%. 얘도 정석 반짝. 조코바 관련해서 먹는 코로나 관련주, 그걸로 과거부터 계속 반복해서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금호건설 공급계약 체결 시외 6.4%였고 고가는 3%에 그쳤네요. 종가는 2%. 다음 STX 중공업 시에 4%였고 인수 관련해서 최근 파동이 있죠. 고가 9%, 종가 7%. 나머지도 다 반짝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강하게 마감을 한 게 금비랑 얘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철강주 신스틸이 신규 상장되고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고요. 대우특수광은 액면 병합으로 거래 재개되고 이틀 연속 반짝 나왔고요. 다음 경영권 분쟁이랑 인수 더코디 경영권 분쟁. 얘는 금요일에 시초에 뉴스 뜨고 바로 상한가 급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오늘도 시초에 급하게 올라갔고요. 적자 지속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신저가 자리에서 이 호재가 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전날 설명드렸죠. 그러나 바닥권에서 호재가 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초보분들은 좀 추격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했고요. 뭐 더 갔긴 했지만,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런 자리는 가급적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내일도 당연히 건들지 않는 게 좋겠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FN 가이드, 얘도 동일하게 경영권 분쟁으로 파동이 나오고 있고요. 며칠 전에 단타 추천 드리면서 수익 나왔고 윗꼬리 주고 빠졌지만 이제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 호재로 오늘 급등이 나왔고, 앞에 설명을 드렸던 추세 하단 반등 차트 매매 성공한 종목이고요. 다음 STX 중공업,
얘도 인수 관련해서 최근에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수처리 관련주, 뇌먹는 아메바, 이걸로 사망이 국내 첫 사례 나왔다. 웹스만 유독 강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한독 크린텍도 좀 상승이 있었고, 수처리 관련주는 이명박 관련주기도 하죠. 이명박이 이번에 사면이 되면서 좀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 딱히 반응은 없이 웹스만 이 내용으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다음 무상증자 권리락 종목 MDS 테크, 이거 1대3 무상증자 결정 큰 호재죠. 정지됐을 때 무상증자 결정이 되면 일단 정지가 되고 10분간 또 단일가 거래 후에 정상 거래가 됩니다. 이때 정지됐을 때 제가 1대3 무상증자 결정 정보 알려드렸고, 정보를 토대로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을 냈을 수가 있겠죠. MDS 테크 월봉이고요. 이때 1대3 무중으로 정지가 된 걸 알려드렸고 11시 26분에 거래가 풀린다 알려드렸고, 이때 딱히 단일가 때부터 힘이 강하진 않았어요. 보통 1대3이면 단일가 거래 때 이미 20% 이상 출발을 하는데 얘는 2% 4%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고가 10% 11% 찍고 이후에 좀 행보를 보여줬죠.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흐름이 아니고 옆으로 행보를 좀 보여주다가 여기를 지키면서 여기 또 돌파 나올 때 제가 또 뒤늦게 반등이 나온다 알려드렸고요. 이때 추격하신 분이 있다면 운 좋게 바로 우다다다 올라가서 또 수익을 보셨겠네요. 근데 시간외로 하락이 나왔죠. 시간외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동시효과 때 풀리고 또 시간외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큰 윗꼬리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이전에 1대3으로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PNK 피부암 센터, 이름 길어가지고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요때입니다. 요때 1대3 무상증자 결정으로 동일한 이유로 상한가를 갔고요. 얘는 요때 단일가부터 점상 나오고 강한 힘을 보여주다가 상한가 마감하고 다음날 또 8% 튀었다가 빠지고 흔들다가 권리락 강세로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한 번 더 주고 무상증자까지 빠지고 이유도 계속 쭉 빠진 흐름을 보여줬네요. 얘를 토대로 이제 앞으로 MDS 테크도 동일하게 대입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권리락 강세 나오고 빠졌다가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도중에, 그러니까 권리락 전에 한번 가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상증자일까지는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이후로도 이렇게 빌빌거릴 확률이 크니까 요 흐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때 전고 돌파하면서 분봉으로도 같이 전고 돌파가 나왔고요. 2시쯤에 올라갔던 자리가 요 타점, 전고 돌파 타점이랑 일치를 합니다. 이때는 아바타2 관련해서 CG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제로소멸로 빠지고 큰 박스 유지하다가 뚫고 올라간 거죠. 전고점 저항은 이렇게 뚫은 상태, 시어 조금 빠져서 근사치 가격이고, 이렇게 전고점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9,000원, 8,500원, 8,100원, 8,100원이 이전의 저항인 자리입니다. 100원이니까 그냥 8,000원으로 보셔도 되겠죠. 500원 단위로 대칭으로 지지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기
3개로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감기약, 원료의약품 관련주, 감기약 대란 계속 반복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경보제약, 제일파마홀딩스, 3일제약, 국제약품이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화일약품도 일양약품이랑 같이 좀 상승이 있었고요. 다음 인공지능, 플리토가 바닥에서 올라왔고 솔트룩스가 챗봇 대장이었죠. 최근에 얘도 강세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 제약개별 강세, 앞에 설명했던 감기약, 제일파마홀딩스,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은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를 수출한다. 다음 3일제약, 자산 증가 소식, 앞타머 사이언스, 얘도 내년에 간암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파동이 반복되고 있고요. 샤페론도 아토피 치료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반복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알뜰폰 전일 시의 상승이었죠. 아이즈비전, 세종 메디칼이 아니라 세종 텔레콤이죠. 오타가 났네요. 다음 재건 관련주, 푸틴이 자꾸 종전을 언급하면서 데모랑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역배열에서 살짝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돌파를 계속 못하고 있죠. 21선 회복을 못하고 있고, 푸틴이 종전을 하자고 해도 이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또 미사일 퍼붓고 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땅을 뺏긴 상태로 종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 합의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종전을 언급하더라도 전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개별 테마, 나무가 LG이노텍이 2조원 가까이 이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하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고, 금비 전일 시의 상승, 한동훈, VC가 16일에 나왔던 뉴스, 골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성장이 본격화된다, 저평가 상태, 이게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12월 26일 시간의 특징주, STX 중공업 상한가, 하나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답을 했지만 원래 이런 거 진행할 때 사실 여부를 잘 확인을 안 해주죠. 비밀리에 추진을 해야 하니까. 월봉은 바닥권 박스, 박스 돌파하면서 빼꼼하고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고,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8,500원. 일봉은 현재 N 패턴으로 반등이 나온 상태고요. 이렇게 N 끝까지 올라가면 7,500원 정도까지, 이제 7,500원 돌파 안착을 해야 더 가는 거고, 실패하면 이렇게 큰 박스로 또 갇히는 거죠. 지지는 5일선이 6,500원 있으니까 6,500원 여기 1차 보시고, 다음 밑에 최근의 저가 두 개 주요하게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6,500원 그리고 5,950원, 크게 이렇게 두 개 보시면 되고요. 시간의 상한가로 7,680원까지 올라가면서 일단 전고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안착을 또 해주는 게 중요하죠. 윗꼬리 남기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 큰 박스 생각하면서 대응하시고요. 여길 이탈하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쌍봉 이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쌍봉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아주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 흐름만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요. 파동이 워낙 크니까 초보분들이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죠. 좀 부담스러운 자리. STX 엔진 시외 7%. 며칠 전에도 시외 상승이었기 때문에 분석해놨던 거죠. 추세 지키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17,000원) 정도에서 3번 저항 걸렸고 이제 앞으로 또 크게 튀어주더라도 역시 동일하게 1,700원 17,000원 여기 저항 맞고 떨어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 전고점 여기랑 여기 몸통 지지는 482선 12,00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지키면 이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실패하면 크게 떨어지는 거죠. 시간의 상승으로 13,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241선인 13,200원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중공업이 대장이니까 다른 STX 그룹주들은 좀 힘이 약하고요. 다음 STX 5.8% 월봉 9,000원 저항대 근접까지만 하고 도달은 못하고 빠진 상태고요. 단기 2평 넣어보면 여기서부터 5일선 이탈하면서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차례로 이탈하면서 크게 빠졌죠. 다시 올라오는데 또 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이탈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줬으면 되는 거고요. 현재 61선 구간에서 살짝 이탈했다가 시간으로 5,4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11선 저항이 5,500원이고요 5,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그 다음 위로도 이제 단기 평이 깔려 있는데 아무래도 21선을 다음 저항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은 요 전고점 보시면 되고 이때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유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걸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물려있는 개미들이 올라오면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본전 오면 팔아야겠다 이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단기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골든 센츄리 시간의 상한가 안테인 그룹과 분계약을 체결을 했다. 베트남의 히토류 강산 개발 본격화. 히토류 오제 동전주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월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당연한 답동이 나왔고 바닥에서 작은 박스 일단 종가상 400원 안착이 중요하죠. 시간의 상한가로 412원까지 올라왔고요. 400원 위로 일단 안착을 해줘야 또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21선 450원 안착이 2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동전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매매를 좀 가든 말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자리고요. 당연한 급등에 따른 급락 이런 거 항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입을 가지고 있다가도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바로 손실 전환까지 당해버릴 수가 있죠. 다음 EV 수성 9.7%, 세계 최초로 코로나 감기 예방 효과 코빅실 월마트에 온라인 오프라인 출시를 했다. 월봉은 밥똥 역배열로 빠지다가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자리고요. 일봉도 최근에 이렇게 크게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00원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의 상승으로 1640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일단 여기 작은 전고점도 있고,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는 1700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요하게 저항 보시면 되고, 지지는 이렇게 주요하게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퍼스텍 7.5%,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다. 이에 방산주가 좀 반응을 보였고요. 참 얼탱이가 없는 일이 생겼네요. 퍼스텍 월봉은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한번 올라오다가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이렇게 역배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역배열로 잡혀서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최근의 전고점 3050원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 위로 장기 입형 전고점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큰 박스 매매하면 되는 구간이고, 이제 뭐 미사를 쏘든 뭘 하든 방산 관련주는 좀 단발성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퍼스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추세가 이어졌는데 일단 하방으로 잡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당분간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일 단주, 얘도 방산주고 2.3%, 얘도 이렇게 역배열, 최근에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한일 단주는 일단 21선 회복하는 것부터 보셔야 되고, 요 구간이 21선이랑 일치를 합니다. 21선 그 다음에 위에 장기 입형, 요 장기 입형들은 역배열 저항이랑 일치하는 자리니까 3000원 안착이 중요해요. 큰 그림에서 3000원을 안착을 해야 되고, 작은 그림에서는 2700원 정도 안착 중요하고요. 역시 동일하게 반짝을 좀 윗꼬리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빅텍도 방탄주죠. 빅텍도 2.3%, 최근에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 있고, 작게는 이렇게 박스 7000원 정도에서 자꾸 걸리고 있고, 일봉은 지지 하나, 둘, 크게는 이렇게 두 개, 저항은 장기 입형, 그리고 전고점. 역시 동일하게 윗꼬리 주의하시고요. 다음 스페코 얘도 방산 관련주고 2% 상승, 월봉은 역배열, 최근에 여기 기점으로 W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 자리인데, 이탈을 하게 된다면 더 크게 빠지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큰 박스로 보면 이렇게, 작은 박스로 보면 이렇게. 일봉 최근에 장기 입형 저항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9월 28일 저가 4,460원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를 지켜준다면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 줄 수는 있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계속 크게 좀 밀리겠죠. 이 단기 역배열을 끊으면 21선 돌파가 나오는 거고, 21선 안착이 1차로 중요합니다. 제일파마홀딩스 6%,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화이자 호재, 그리고 암젠, 호라이즌 인수 관련 제약업계 최대 빅딜 호재 관련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왔고요. 일봉은 N 패턴으로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고 크게 올라간 상태. 482선 16,000원 정도에서 저항받고 떨어졌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지지는 오늘의 시가였던 13,300원, 그리고 241선 금요일의 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의 시가는 12,350원, 시간의 6% 상승으로 14,500원까지 또 올라왔고요. 일단 계속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동일하게 3일 연속 상승, 그리고 또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다가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여기를 지키면 또 박스를 보여주든 크게 반등을 보여주든 해줄 수 있겠지만, 이탈을 하면,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또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큰 박스로 갇혀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최근에 제일파마홀딩스랑 제일약품은 제가 빠지고 있을 때 반등이 단기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요때 질문이 있었죠. 요때 질문이 있었는데, 2만원 이탈 없으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탈을 하면은 2달 이상 쉬어갈 수 있다고 했고요. 지키고 바로 반등 나왔고, 파마홀딩스는 481선 검정색깔 선에 저항받았고, 얘는 241선 초록색깔 선에 2번 24,000원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안착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이렇게 계속 박스에 갇힐 거고, 여기 박스 이탈하면 앞에 설명한 대로 2달 이상 침체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이때 박스가 한번 있었고, 이 박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또 뚫고 올리면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박스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서 17,000원대로 18,000원 정도까지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KPX 생명과학 5.6% 감기약 대란으로 최근에 상한가 나왔다가 크게 빠지고 오늘 또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월봉은 역배열, 여기 저항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졌어요. 이때처럼 크게 올라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크게 올라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시간에 상승이 나왔고, 또 가짜 반등 주면서 4,000원 부분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일단 5일선을 이탈하면서 현재 5일선 계속 저항받고 있고,
여기를 확실하게 끊고 5,500원 안착을 해줘야 또 전고점 481선까지 시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파락했던 구간도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진흙당이라고 했죠. 여기를 밟으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는 자리였고, 끝까지 빠지진 않고 21선 부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가짜 반등 주다가 또 4,5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만약에 N 패턴 성공이 된다면 이렇게 요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14일의 시가 5,170원, 여기를 끊고 올려야 의미가 생기는 거고요. 그 저항을 주요하게 여기 하나, 여기 둘, 단기로 2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한독크림텍. 웹스랑 같은 섹터죠. 식수, 뇌를 먹는 아메바가 출현을 하였다. 월봉은 역배열로 계속 빠지고 있는 자리고, 일봉은 최근에 정직하게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오늘의 저가, 여기 이탈하면 신저가로 가는 거니까 버리셔야 되고, 121선 저항 계속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61선 종가상 안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61선도 같이 넣어서 보면 61선 가격이 8,500원, 8,6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2개 저항 보시면 됩니다. 다음 C랩 5.3%. 인공지능 관련주고, 최근에 챗봇이 9를 넘어선다 이에 부각되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반등이 있었죠. 월봉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제자리까지 빠지고,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겠고요. 241선 저항, 현재는 상한가 위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상한가 종가 14,150원 여기를 지켜주면 되는 거고, 현재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1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17,5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5일선 추세 타고 있고, 짧게 보실 분들은 5일선 대응, 5일선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5일선 1차, 다음 박스 하단 2차, 그 다음 레몽레인.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 지금은 재벌집 막내 아들 재료 소멸로 크게 빠진 상태죠.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90억원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건 정석 반짝 나오는 공시니까 반짝 주의하시고,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요 역배열을 끊고 옆으로 삐져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레몽레인은 물릴 수가 없는 자리였는데 요거 복습 잘 하시고요. A스토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요때 첫방 했고 후반형으로 크게 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5화 때 주가 고점 찍었고요. 요때가 종방 최고 시청률을 찍었지만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죠. 이걸 예시로 들어주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최고 시청률을 찍더라도 주가 상승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흐름을 경계해라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계속 경고 드렸죠. 쭉쭉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선반영 30%, 후반영 60%, 동일하게 100% 상승이 나왔고, 이때 주황색깔 원이 한 6화 정도 했을 때일 겁니다. 6화, 7화 정도. 그리고 현재 흐름이 이렇게 첫방, 후반영 쭉 하락. 정방으로 최고 시청률을 찍었지만 주가는 오르지 못했죠. 종방 때 마지막 화가 지금 너무 각색을 이상하게 했다, 평이 안 좋아가지고 드라마가 망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데, 마무리를 원작과 동일하게 명작으로 마무리를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화가 평이 좋았든 안 좋았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이 좋았더라도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재료 소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패턴을 이해를 하셨다면 절대 여기서 물릴 일이 없었다, 이 패턴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드라마, 영화 이런 흐름 대입을 해서 미리 매수하고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패턴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꾸 여기서 들어가고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항상 끊임없는 복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